안녕하세요. 꿈꾸는 편집장 박범준입니다. 여러분 MBTI 좋아하시나요? 요즘 MBTI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모든 걸 MBTI 성향으로 설명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는 사실 MBTI 무척 좋아합니다. MBTI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주 좋아하고요, 타로 카드 좋아합니다, 애니어그램 그런 거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어느 나이에 살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아니 사람이 다 똑같지 뭐, 이렇게만 생각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다 다르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그거를 내가 몰랐지.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라면 이렇게 받아들였겠지만 그 친구는 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구나. 왜?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딱 그 시절에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게 MBTI였습니다. 그래서 MBTI 말고도 사람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것이 어차피 MBTI처럼 모든 사람을 16개의 틀에 가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5천만이 살고 있다면 5,000개 고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6개의 틀에 나눈다기보다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다른 16가지 종류의 사람으로라도 좀 더 나눠서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화를 통해서 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그리고 개인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세대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 사람은 정말 산업화 세대야, 저 사람은 정말 민주화 세대야, 이렇게만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민주화 세대니까 저럴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갖거나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위험하죠. MBT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 세대라면 저런 경험을 했으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저런 생각과 마음을 조금 깔고 있겠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편안하게 사람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화 세대는 기본적으로 많이 늙으셨고, 저희가 보기에 꼰대라고 부르는, 꼰대라는 용어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면들을 보이기도 하죠. 민주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화 세대는 저를 비롯해서 여전히 우린 아직 젊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미 40대, 50대가 넘어서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추 세대예요. 말 그대로 기성세대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에 비해서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이 뚜렷하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는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음 세대를 개인화 세대라고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화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엔 반대예요. 정보는 기본적인 기술의 이야기예요. 정보화라는 것이 개인화를 촉진했다라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반대로 개인화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화 기술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대를 IT 기기에 익숙한 세대, 정보화의 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는 동네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TV를 한 대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는 집집마다 웬만한 집에는 TV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TV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은 3개, 4개였어요. 내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TV 앞에 앉으면 아빠, 엄마가 정하는 채널을 같이 봐야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했죠.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면서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소위 채널권 다툼을 벌이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슨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100개가 넘는 채널이 TV에 있고, 거실에 TV를 틀어놨지만 각자 앉아서 자기 휴대폰으로 혹은 태블릿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이나 비디오를 보는 게 너무나 익숙한 세대잖아요. 이렇게 정보화는 개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인화 세대는 개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힘이 보이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엄청나게 도도한 흐름과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개인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와 원하는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민주화 세대처럼 하나의 이슈에 모여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는 이런 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개인화 세대의 특징 때문에 산업화 세대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고 민주화 세대가 하나의 대오를 입은 것과 달리 개인화 세대는 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럴 뿐 저는 그들이 가진 힘은 여전히 의미 있고 세다고 생각을 해요.
성격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세대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고 혹은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니까 저럴 거야 라고 낙인 찍거나 저 사람은 저러니까 빼자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좀 더 이해하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화 세대가 보이는, 당연히 기성세대는 엄청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면 꼭 세대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혹은 성격이나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고유한 인간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들을 최대한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나는 ENTJ이고 서울에서 태어난 남자이고 아버지는 충청도 분이고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고 민주화 세대의 끄트머리에 태어났지만 개인화 세대의 성향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삶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저부터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2개월이 좀 넘었어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당연한 얘기지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어색함도 많이 있었고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재미있는 소재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